예, 문저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대선 구도에서 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보수 진영의 좀 큰 두 지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논쟁을 하는데, 조갑재 대표, 쉽게 얘기하면 안철수 지지입니다. 정규래 주필 홍준표 지지입니다. 이 두 분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갑재 대표는 이제 글로 얘기하는 거고, 정규래 주필은 이제 그 글을 보고 도저히 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반론하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 두 분을 논쟁을 보면서 저는 조원진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이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저는 이제 새누리당 신당의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다 알려진 거니까. 그렇지만 이 조원진 캠프의 전략본부장이라는 직책이 무슨 감투는 아니죠. 감투는 아니고 그야말로 자원봉사직이니까 제가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명분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조갑재 대표나 정규래 주필이 또 거기에 유착돼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서로 좀 독립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갑재 대표의 논리는 이미 탄핵이 벌어지면서 김무성, 유승민계가 떨어져 나가면서 진짜 지금 그 보수 전체 후보 지지율이 15% 이하다. 홍준표, 유승민, 조원진 다 합쳐가지고 15% 이하다. 그리고 그 중에 유승민은 또 보수라 볼 수가 있냐, 유승민은. 그것까지 떼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몰락했다, 보수가. 그래서 보수 후보 단일화로는 도저히 집권할 수 없다. 그래서 안철수라는 중도 세력을 보수가 견인을 해서 좌익으로부터 떨궈내가지고 이 집권을 해야 된다. 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절반은 동의하는 게 겁니다. 절반은 동의하는 게, 조갑재 대표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칼럼의 제목이 공허한 보수 단일화 필승론. 저는 이거는 동의를 해요. 조갑재 대표의 분석에. 보수 다 뭉쳐라. 보수 결집해라. 그러면은 갑자기 홍준표가 이 득표율이 40% 올라가서 우리가 문제는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갑재 대표하고 좀 달라요. 저는 홍준표로 결집해서 40% 간다는 거, 그게 사기란 얘기지, 조갑재 대표처럼 보수 결집 40% 허브로 나면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른 겁니다. 나는 일단 조 대표는 지금 여론조사를 저렇게 100% 신뢰를 하는지 좀 그걸 묻고 싶은 게, 이 탄핵에 대해서 여론조사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근데 탄핵으로 완전히 여론조사가 왜곡됐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다? 그 전제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빠져있는 강경보수층, 탄핵 이 과정 자체에서 박 대통령한테도 실망하고 탄핵이 처리되는 과정의 이 편파성, 왜곡성, 이것도 실망해서 완전 빠져버린 이 보수층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모른다, 지금 현재 이 보수 여론은. 여론조사만 가지고 지레 겁먹고 안철수와 손잡자. 글쎄 저는 이거는 너무 좀 나이브하게 간다. 우리 보수층의 여론은 정말 아직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지, 왜곡된 여론조사로 가지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도라는 단어를 지금 조갑재 대표가 쓰고 있는데, 저는 언제부터 조 대표가 이 중도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도는 늘 기회주의자라고 써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갑재 대표가 중도를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안철수도 긍정적이고 중도도 긍정적이고, 저는 조 대표가 보수 중도 연합론을 얘기하려면은 중도라는 개념부터 정의를 해줘야 돼요. 저는 제가 중도라는 개념을 정의를 이미 일찌감치 했는데, 저는 이거 대학 때부터 정의를 해놨습니다. 중도는 좌우의 중간이 아닙니다. 조 대표가 저 얘기를 하려면요, 차라리 중간이라고 써야 돼요. 중간이라고. 중간층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대로 맞는데, 중도는 가운데 중자의 길이에요. 가운데 길이에요. 좌와 우의 그 중간 가운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가운데입니다. 올바른 길을 중도, 그러니까 정도입니다. 정도. 그러니까 좌와 우에서 가운데를 중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동어 반복인 겁니다. 이건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어떤 개념으로 도대체 중도라는 단어를 썼고 안철수가 왜 중도인지를 설명해 줘야죠. 그래야지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걸 빼고 중간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중간층이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하는 층 전체를 중간층 유권자들. 그러니까 좀 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도 별로 안 좋아하는 적당히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글로 가서 표를 몰아주자. 글쎄요. 저는 이 조갑재 대표처럼 하려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조 대표는, 홍준표 후보에게 써야 돼요. 글을. 홍준표 후보의 글을 써서, 당신 지금 이 수준 가지고는 집권이 불가능하니까, 즉각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를 오른쪽으로 끌어내라. 이런 선거 전략 칼럼을 쓰면은 그런 대로 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 대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갑재 대표는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칼럼을 잘 쓰지 않죠. 유권자들한테 쓰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알아서 안철수를 찍어라. 이게 웬 황당한 말입니까? 그 지금까지 조갑재닷컴에서 안철수 욕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갑자기 안철수를 찍어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조갑재 대표가 진정으로 그 생각이 있으면은 자유한국당에다가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를 사퇴시키고 안철수와 딜을 쳐서 정책적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놔라. 이런 식으로 차라리 쓰는 게 맞지. 대놓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쓰는 거는 그건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럼 그 방식은 맞는 건가? 홍준표와 안철수 단일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계속 그 얘기 나와요. 후보 본인만 아니라고 지금 떠들고 있지 나머지들 계속 떠들고 있어요. 어제 또 홍문종 또 친박 핵심 보수 단일화 먼저 하고 안철수까지 단일화 포함하겠다. 다 떠들잖아요. 아직까지 입을 안 열었을 뿐이지 나경원이고 뭐 정진석이고 심재철이고 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의 생각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럼 빨리 해치우라는 거예요. 작업을. 그 작업을 해치우고 유권자는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저렇게 해서 안철수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견인했구나 그러면은 그걸 찍겠죠. 그거를. 근데 야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 그러면 안 찍겠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야죠. 덮어놓고 유권자보고 안철수 찍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조 대표가 했던 스탠스로 볼 때는요. 그런데 정기재 주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저는 또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정기재 주필하고 생각이 똑같죠. 정주필 얘기는 안철수가 도대체 어떤 놈이고 박지원이 어떤 놈인데 저런 당을 보수가 들어가서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 국민의당 김근식 정책위 부의장인가? 성명 냈습니다. 이 당이 비판하는 것은 노무현의 대북 정책이지 김대중의 햇빛 정책은 100% 승계한다.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노무현하고 김대중하고 햇볕 정책의 차이가 뭐죠? 제가 볼 땐요. 김대중이니까 더 과감하게 4억 5천 불 현찰을 그냥 짊어지고 가서 해치웠지 노무현 같았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노무현 같았으면. 김대중이 스타트 끌었죠. 현찰 퍼주기 한 거. 그 노무현은 합법적으로 돈을 막 퍼줬죠.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또 10조 원가량 또 퍼주는 공약 사업을 하고 왔고.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김대중은 불법으로 현찰을 막 줘버린 거고 노무현은 합법에 틀에서 퍼준 겁니다. 요 차이예요. 제가 볼 때 김대중과 이 노무현의 정책의 차이는. 그러면 국민의당은 불법으로 퍼준 김대중 정책을 승계하겠다. 지금 그게 공식 입장이라니까요. 불법으로 퍼준 걸. 그런 당을 보수가 지지를 한다? 그 얘기가 되나요? 아니 조갑재 대표 지금까지 6.15 공동선언 비판 안 했나?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 그래야 되죠. 국민의당에다가 6.15 공동선언 폐기 요구하고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기재 주필 말대로 그렇다고 무슨 안철수나 국민의당이 이 우리 보수한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요청이나 합니까? 오히려 떨어지라 그러지. 제가 볼 땐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지금 저 바른정당이, 저 김무성당이 또 안철수와 합치겠다 난리치고 있는데, 안철수 쪽에서는 안 합치겠다. 너희 가. 그러는데 또 김무성당은 안철수가 싫다 해도 우리 합치겠다. 이게 스토커잖아요, 지금 하는 짓이. 여기도 스토커고, 조갑재 대표가 주장하는 것도 스토커입니다, 이거. 이거 추태잖아, 추태. 그 정계주필이 이제 그거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주필 논리도 문제가 있어요. 이영작 박사 있죠. 이번에 이제 유튜브 TV를 만드셨는데, 이영작 박사는 보수가 똘똘 뭉치면은 이길 수 있다,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사기라고 보는데, 사기든 아니든 그 주장 자체는 할 수는 있어요. 뭐 가능성이 0.1%라 그래도, 뭐 저는 0%라 보지만은. 그러니까 뭉쳐서 한번 이겨보자. 왜 제가 이 주장은 타당하냐면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닥치고 홍준표로 뭉쳐. 이길 수 있어. 조원진 드랍, 남재준 드랍, 다 드랍해. 유승민 드랍. 이렇게 되잖아요. 뭉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영작 박사는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데, 이분 지금까지 지난 총선 때도 닥치고 김무성 위주로 뭉치면 이긴다 그랬는데, 이영작 박사가 닥치고 뭉치라고 하면 뭉칩니까? 유권자가 얼마나 다양한데, 당시 총선 때 이한구 꼴 보기 싫어서 투표 안 간 사람도 있고, 김무성 꼴 보기 싫어서 투표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로 다 안 옵니다. 자, 홍준표. 최악의 불량 상품입니다. 최악의 불량 상품이에요. 돼지 흑문제 이거 청년들 지금 뭐 여성층 표 다 떨어졌죠? 끝난 거죠, 이거 한 방으로. 어제 또 보수표를 얻으려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막 떠들어서 또 보수파리들 또 환호하고 있는데, 이분 한 달 전만 해도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 만에 바뀌는 거예요. 나이 60 이상 된 정치인이 어떻게 존경하는 인물이 한 달 사이에 바뀝니까? 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인물을 바꾼다는 거는 결국 이익에 따라서 아버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보수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최악의 불량 상품을 내놓고 닥치고 뭉쳐라. 홍준표 찍으면 무슨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왜 뭉쳐야 되죠? 저 불량 상품에? 저런 불량 상품을 내놓으면은 응징을 해서 바꿔내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그 생각이었어요. 응징을 해버려야 되겠다. 저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응징을 했는데도 그 응징의 의미를 모르고 또 김무성, 유승민이 또 뭉쳐서 으쌰으쌰 하다가 결국 탈핵당해가지고 이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짓을 하자는 거예요, 이영작 박사는. 이영작 박사님, 지난 총선 때 예측 틀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홍준표 뭉치면 이긴다 틀리면 어떡할 건데요, 당신이 이거. 이성 은퇴해야죠. 더 이상 정치 예측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정부의 주필이 훨씬 더 치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뭉치면 이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못 이길 수도 있지만은 못 이겨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부의 주필은. 못 이겨도 일단 이 보수가 힘을 보여주면서 다음 차기 좌익 정권을 견제할 수 있고 보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지금 이 논리란 말이죠. 지금 정기자 주필 얘기는. 정주필 지금 후자가 더 강해요. 뭉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보다 여기서 흩어지면 끝장난다. 특히 안철수로 넘어가면 끝장난다. 근데 저는 또 이걸 또 못 받아들여요. 이건 또 못 받아들이는 게, 자, 정치 조직과 표를 찍는 일반 유권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조직을 이 군데군데 만들어 놓는 것과 선거 때 표를 찍으러 가는 유권자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우리 보수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한 500만 명이 안철수를 찍으러 간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보수가 완전히 망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야, 홍준표 같은 불량 상품 나와서 에라 기권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문재인이라도 잡아보자, 안철수 찍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개개인으로. 그런 판단에서 가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불량 상품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은. 이미 제가 볼 때 역대 보수 대권주자 중에서 최악의 불량 상품을 내놨는데 내놓고 여기에 뭉치는 게 보수가 발전하는 길이다?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량 상품이 나왔으면은 응징을 하는 게 맞죠. 어차피 저는 홍준표로 우리 조원진 후보가 드랍하고 저하고 조원진 후보, 정광용 총장이 그냥 24시간 선거운동 뛰어도 저는 홍준표 후보는 당선 가능성 0%라고 봅니다. 불량 상품이니까. 우리 같은 소수의 무슨 보수운동가가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가 이미 저건 불량 상품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혐오 순위 1위잖아요. 혐오 순위는 원래 문재인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그걸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은 한 자릿수인데 혐오 지지율은 70%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이미 패한 겁니다. 홍준표로 내세웠을 때는. 그래서 기적 같은 말이지만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흠집이 없는 탄핵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조원진 후보로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필패다, 대선에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정기의 주필의 논리 그대로 봅시다. 대선을 통해서 보수가 재건을 해야 된다. 누구를 찍어야지 재건이 되죠? 저런 불량 상품,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해왔고 총선 때 참패했고 총선 이후에도 헛짓하고 있었던 자유한국당을 왕창 밀어주면 보수가 재건된다? 그 확신 있습니까? 정주필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비판 안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발전한 게 있습니까? 걷다가 표를 몰아주면 보수가 재건됩니까? 왜 그렇게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그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열망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 분이, 물론 지금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우리 당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50% 정도는 다 당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어디 갔냐? 흩어져 있죠? 그냥 완전 빠진 사람도 있고, 보수파리들처럼 홍준표에 붙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거기서 태극기 든 사람 중에서 또 안철수 지지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조직으로 지금 돼 있는 거는 우리 새누리당하고 홍준표 쪽에 붙어 있는 그 청계천 태극기파리들요.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조직으로는. 그럼 도대체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잠재력이 있냐? 홍준표에 붙은 그 조직이 잠재력이 있습니까? 그쪽에 표몰아주면 그게 성장이 돼요. 제가 다 뻔히 아는데 10여 년 이상 항상 이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노비 생활하고 청와대 노비 생활했던 사람들 뻔히 알고 정규리 주필이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기다가 표를 몰아주면 보수가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새롭게 오는 벤처를 하는 이쪽에다가 표를 몰아줘야지 당연히 보수가 재건이 되고 자유한국당도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경쟁 구도를 통해서. 지금 좌익이 1위 문재인, 2위 안철수, 4위 심상정 쓸어버렸잖아요, 정치판을. 정치판 쓸어버렸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됐겠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거기는 단일화로 간 게 아니라 독자로 갔어요. 독자로 가면서 민주노동당이 구민주당을 끌고 가는 거죠. 좌익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또 유시민의 참여당, 진보신당 이게 막 벌어지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해왔고, 안철수가 또 국민의당 만들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렇게 다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서로 발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보수는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실험하려고 그러면은 보수 분열이다 다 막아놓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살찐 돼지가 돼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고, 이미 병들어 죽은 거를 새롭게 살려보겠다 나오는 사람들을 또 그 병든 돼지에 붙어가지고 살점 뜯어먹으면서 음해를 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보수가 발전한다? 홍준표에게 표를 몰아주면은? 그거 진짜 자신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걸요, 정기대 주필님도. 홍준표가 한 똘똘 몰아서 한 25% 얻었다 치자. 그게 보수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총선 때 김무성 있을 때 그때 한 득표율 한 28% 했지 않았습니까? 홍준표가 열심히 얻으면 그 정도 얻을 수 있겠죠, 뭐 28%? 지난 총선 때 28% 얻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하는 행태나 그 당시 김무성이 하는 행태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똑같죠. 저는 이분들이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우파 개혁의 에너지에 대해서 레이더가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태극기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벼운 일탈 행위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도 이분들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탈핵당하고 구속되니까 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원래 하던 대로 낡은 자유한국당에 가자. 그거잖아요. 지금 정부대 주필이나 저 보수파리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행태가. 왜 보수는 새롭게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경쟁 속에서 확장이 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좌익은 그걸 성공했는데. 정기대 주필 원래 시장주의론자인데 왜 정치 분야에서만 경쟁을 제한합니까? 불량 상품 내놓고 다역으로 뭉치자 그럽니까? 안 돼요. 보수의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진 거는 보수 시민사회와 보수 정치 세력이 무너진 건데 바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겁니다. 이제는 경쟁을 들어가야 돼요. 이제 경쟁이 들어가서 자 우리 당 후보단을 합니다. 후보단을 하는데 철저하게 경쟁이 관철되는 원칙에서 단일화를 하지 그냥 엎드려?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해요. 조원진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공정하게 경쟁이 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담보가 안 되면. 그래서 대선 이후에 또 경쟁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도 정신 차리고 우리도 발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판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이 이해도가 없다. 이영작 박사 아예 이해도 없습니다. 조 대표도 이해도가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좀 정기대 주필이 왜 이걸 이해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분들 논평할 때마다 답이 나갈 거라고 봐요. 새로운 변화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논평을 합니까? 트럼프 당선을 맞췄다? 그건 글쎄 제가 볼 때 뭐 조갑재 대표나 정기대 주필 트럼프 당선 맞췄다는 건 좀 과장 같은데 어쩌다 한번 얘기했지 미국 사회의 바닥 변화를 감지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분들이 이 논평하는 거 보면. 미국 사회에서의 바닥에서 변해서 트럼프가 올라오는데 한국은 바닥의 변화가 없을까? 지금 프랑스 대선에서 의석 하나 없는 40대 혼자 지금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른바 우파인 마리르뺑하고 1대1을 붙는데 마리르뺑이 올라간 것 자체도 굉장한 거고 프랑스 같은 데서 그걸 막으려고 이른바 중간파 혼자 치고 올라가도 굉장한 거고 영국 브렉시트부터 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또 극우파가 잡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정치사에서. 근데 한국 보수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 낡은 세력에 계속 모여있자 시장 경쟁에 의해서 싹 다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새로운 길 가면요.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기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홍준표도 그렇지만은 한국당도 그렇고 저 문재인 낡은 세력 대선이 하도 개판이니까 혹시 문재인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 정권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계적 조류하고 완전 동떨어졌는데 그리고 안철수 그 기회주의자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미 결정났다고 봅니다. 강력한 자유주의 노선, 통일 노선, 확장 노선 그리고 진실 추구 노선 이게 대한민국을 접수하게 될 겁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대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린 그걸 준비해야지 앞에 하나하나 따지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당은 그런 장기적 비전을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당을 찍으면 돼요. 우리 당을 찍어주면은 그 힘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상한 그 궤변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